이거는 보시다시피 노트북용 쿨링 시스템입니다. 근데 CPU용은 아니고 원래 이제 CPU 팬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픽 카드 아니면 뭐 다른 프로세서에 연결돼 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닦아내야 되겠죠. 써머 그리스 닦아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팬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먼지가 껴 있으니까 좀 클리닝 좀 할게요. 써머 그리스는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고요. 드라이버로 몇 군데가 있으니까 이거 풀러보면 적합한지 쓰기에 이렇게 풀어서, 이쪽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살 좀 제거하고요. 테이프도 좀 띄고, 워낙 오래돼서 보니까 이거 2013년도 거네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노트북인데 어쩌다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단 떼겠습니다. 자, 이렇게 뗐죠. 그리고 또 떼야 될 때가 반대도 이렇게 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역시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붙여놨습니다. 반대편을 이제 닦아주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팬이 필요해서 바람만 빼줄 거면 요것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쪽이 이제 흡입구니까, 이쪽이 흡입구, 그 다음에 돌아서 이쪽이 이제 배출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바람은 이렇게 빨아 올려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만 써도 어느 정도 냉각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닦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깨끗하게 일단은 먼지만 털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트북 팬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끄럽습니다. 이게 돌면서 이거를 이제 이 모듈로 이렇게 통째로 갈잖아요. 이거를 통상은 그럼 한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아마 달라고 할 거예요. 부품값만 그래요. 공인 빼고. 그랬을 때 그 돈을 들이지 않고 역시 알뜰하게 또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팬을, 어떤 팬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팬을 살리는 방법을 또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막 팬에서 소리가 나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 떼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야? 뭘로 막아놨네? 이거는 또 이런 모양은 또 처음이네요. 오, 이거는 수리를 못하게 막아놨네요. 여기를 아예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를 때로는 주입을 해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얘는 아예 막 봉쇄를 해버렸네. 봉인 안 돼 있는 것들은 축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WD 뿌려주시면 안 되고, WD는 좀 돌다 보면 점성이 약해가지고 점점 이제 밖으로 밀려가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매끄러운 것 같아도 금방 원래 상태로 또 소리 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반드시 그리스를 듬뿍 발라주시고, 여기 테이프 막아놓은 거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이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거나 그냥 전열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여기 깨끗이 닦고 딱 붙여놓으면 돼요. 이거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팬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냉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여기서 열을 전달받아서 이쪽에서 이 날개에다가 바람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빠르게 냉각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가령 팬이 없다. 팬이 없어도 어느 정도 냉각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원래 메인보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다른 기판에다 썼을 땐 이게 돌출이 돼서 기판에 붙을 수가 있어서 합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선되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리 돌려도 안 빠집니다.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이 부분에 플라스틱 탭이 있어요. 이 탭 때문에 뭐 금속으로 되어 있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든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걸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야 그냥 나올 텐데, 그냥 한번 펜치를 한번 눌러 볼까요?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뭐 다시 재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빼서 강제로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쯤 물려서 그냥 강하게 눌러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면 이제 평평하게 됐으니까 아무데나 이제 쓰기가 좋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쓸 생각을 하냐면, 기존에 쓰던 HDMI 4포트짜리 공유기가 얘가 쿨링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프로세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자꾸만 화면이 껌뻑거리고 다운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부팅 해줘야 되고 해서, 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개조한 놈을 갖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것만 그냥 한번 붙여보고, 왜냐하면 이걸 붙여버리면요, 팬을 붙여버리면 24시간 돌아야 되잖아요 얘가. 근데 24시간 노트북이 원래 24시간 돌리면 얼마나 쓸까요? 수명이 빨리 못 가겠죠. 근데 만약 이게 없다면, 이것만 갖고 냉각이 된다면, 그러면 훨씬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냉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성능이 나오는지, 냉각이 되는지. 바로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뚜껑을 벗겨 놓은 거고요. 진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낀 건데,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것도 알루미늄이라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히트싱크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봤는데 그리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풋이고요, 요게 두 개가 이제 아웃풋이거든요. 하나는 저기 TV 쪽으로 가는 거고, 두 개는 이제 TV로 이제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고, 히트싱크를 더 큰 걸 다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냉각 성능을 더 높여주는. 근데 어쨌든 이게 열이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각종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어놨죠. 이게 원래는 없는 구멍들이에요. 인두기도 지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왕창 뚫어놨습니다. 근데도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에어 벤트들이 좀 있어요. 에어 벤트들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그래도 안 되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썼는데도 안 되고, 어쨌든 뭐 근본적인 뭐 다른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냉각 시스템을 더 증가시켜줘서 냉각이 원활하게 되게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하나, 돈 안 들이고 또 굉장히 좋은 냉각 시스템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로 1차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냉각판이 이걸로 해결이 된다면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놈이죠. 이놈인데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열 빼주려고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공기가 빠지겠죠. 전원이고요. 요게 인풋이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인풋 받아서 네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HDMI 공유기인데, 양쪽에도 이렇게 홀이 있고 여기도 홀이 있어요. 근데 열이 많다 보니까 여길 뚫어줘도 그럼 방열판이 좀 더 크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거를 갖다가 끼워주든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열을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좀 이상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면 아마 빠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배치부터 볼게요. 배치부터 봐야 돼요. 이게, 자, 요거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지금 요걸 떼내고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그 열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칩셋 위에다가 요거를 갖다 붙일 건데 위치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겨우 얼추 되겠네요. 여차하면 팬도 달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걸로 될 것 같네요. 또 걸리적거린 데가 또 있죠. 여기도 따내야 되겠죠. 안 되면 버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걸 고정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탁 밀착이 안 되고 어영부영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걸 못 쓸 수도 있어요. 쓰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히트싱크를 이게 좀 더 큰 거를 사서 그냥 붙여 놓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너무 어렵죠 이건 하기가. 혹시라도 히트싱크 어디 쓸만한 게 못 쓰는 그래픽 카드에서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겠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안 하니까 뭐 남아도는 히트싱크도 없고 남아도는 팬도 없고. 근데 팬은 어차피 무리수가 있어요. 얘는 365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걸 켜놓지 이걸 껐다 켰다 하지 않잖아요. 이걸 누가 껐다 켰다 해요. 이거를 그냥 계속 켜놓지. 자 그러면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고정이 안 되네. 고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떼냈다 고정은. 그리고 이 싱크를 프로세서에다 붙여주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홀을 통해서 기판에 원래 홀이 있으면 기판 반대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물리는 방식이 있죠. 저희 CPU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픽카드도 옛날 것들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것처럼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면 테이프인데 그냥 양면 테이프 붙이면 안 됩니다. 전도성 열전도성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셔야 돼요.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이걸 뜯긴 했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거를 달기에는 무리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붙이면 붙이겠는데 고정을 완벽하게 시킬 수가 있으려나 자신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방열판이 양쪽은 잘 붙고 가운데는 약간 좀 떠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가운데 쪽은 지금 안 붙어 있었던 거의 뭐 양쪽만 조금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이건 제대로 안 붙어 있었단 얘기예요. 테이프로 붙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걸 떼고 써멀 그리스 가지고 히트싱크에다가 써멀 그리스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써멀 그리스를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 안 쓰고 아마 저거를 잘 붙여도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기왕 한번 뜯은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써멀 그리스를 붙여서 요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너무 좁아요 공간이. 이거 쇼트나요 이러면 막 여기저기. 이러면 어렵고 이건 좀 곤란해요. 이건 조금 곤란해요. 여기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일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안 나오네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여기 걸리네. 생각지도 못한. 여기 다도 이거 쇼트 날 거예요. 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건 일단 좀 보류. 이거 너무 무리해요. 그러면 요거를 테이프 떼어버리고요. 써멀 그리스 붙여서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이. 어디 효과가 또 다운이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를 대책을 좀 세워봤는데 뭐 그래픽카드 이거 상당히 구형이거든요. 너무 커서 얘도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렇게 써멀 그리스라고도 하고 써멀 컴파운드라고도 하고 써멀 컴파운드를 여기다 발라서 뭐 이게 무게 있어서 뭐 흘러내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약간 점성이 있거든요. 이걸 짜서 여기다 발라서 다시 한번 붙여보고 그래도 다운되면 이게 작든가 이 프로세서가 문제가 있든가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열고 이거를 여기 액체 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섞여놨으니까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이제 그래야 조금 더 점성이 조금 더 강화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너무 많이 바르면 안 좋으니까 좀 걷어내서 조금 맞춰볼게요. 양을 살짝 뻑뻑할 정도까지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붙여줍니다. 살짝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꼭 눌러줍니다. 꼭 눌러주면, 너무 세게 눌러주지 말고, 자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이쪽은 좀 몰렸네요. 이쪽 살짝 좀 더 옮겨줄게요. 자 붙었나 봅니다. 자 붙었죠. 이게 써멀 그리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에 아까 그 테이프가 살짝 덜 붙어 있었던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거기가 공기가 데펴지는 거라서 수백 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잘 붙여주고요. 보세요. 그래도 안 떨어지죠. 요게 이제 또 나중에 또 마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딱딱하게 또 굳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건들지만 않으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잘못 붙어서 열이 났던 건지 요것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다운된다 그러면 히트싱크를 더 큰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으로 해서 이게 열이 잘 빠져주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인지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60도 조금 넘는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70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넘을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그렇지만 화면은 아직도 이렇게 안 끊기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테레비도 안 끊기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아까 히트싱크에 붙어 있었던 방열 테이프입니다. 이게 테이프인데, 자 이게 히트싱크 쪽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다 붙었던 흔적이 남죠. 거칠거칠하기도 하고 광택이 없죠, 별로. 그런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보이시죠? 확연한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반짝반짝한 데들은 안 붙었었던 얘기죠. 어쨌든 이 테이핑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틀림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직도 잘 돌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한쪽이 안 붙어 버리니까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고, 이렇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공기가 데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의 뭐 스팀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이 식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화면 색깔이 막 변하고 멈춰서 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그 HDMI 공유기 또는 분배기나 어떤 전자기기든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서에서 열이 나서 동작이 안 될 때는 띄어서 써멀 그리스로 대체해 주는 방법도,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떼어보길 잘했네요. 지금 온도가 대략 실내가 25도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여태 다운 안 되고 잘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운돼 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잘 돌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다른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구형 그래픽 카드도 열을 식혀주느냐고 이렇게 열심히 팬을 달아서 방열판 밑에 방열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팬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로 열을 식혀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엄한 짓 하다가 조금 손상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 방열판에 써멀 그리스를 채워줘서 방열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가 수리를 했고요. 이제 뚜껑을, 구멍을 뚫었던 것들은 뭐 어차피 굳이 안 뚫어줬어도 됐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부터 확인해 볼 걸 그랬어요. 좀 과감하게. 요거 뜯기가 좀 귀찮아서 안 뜯었더니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네요. 또 자, 그러면 이 뚜껑을 닫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AS를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고 받고 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원인을 정확히 알고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만약에 또 뻗게 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재밌는 일을 또 해야 된다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